네, 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하재누리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지금 궁금한 점 참 많습니다. 네. 먼저 오전장 포인트 보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오전장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외국인 수급에 따라 지수 연동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요, 뉴욕 증시 수급적으로 관망 모드입니다. 세 번째까지 확인할게요. 종목별 재료에 반응하는 모습. 세 가지로 포인트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지금 지수가 연동하는 흐름이에요. 네. 그야말로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폭이 굉장히 좀 줄어들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현물도 또 상승폭이 줄고 또 선물도 또 줄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최근 한 3일간 외국인들이 선물 한 10,000계약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았는데 뭐 그 역시 연속성이 이어지지 못하고 지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지금 우리 지수가 방향 설정이 애매한 2,000포인트 초반에서 치고 나가기도 어렵고 또 밀리자니 밑에는 대기 매수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그 방향타를 설정하는 근거가 좀 미흡한데 여기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 주가 움직임의 그 연동성을 좀 강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이거 조금 아까 이제 뭐 캡처를 한 화면입니다만은 아침나절에 순매수가 그 계약 건수도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상승하고 또 IT 종목도 반등하고 했었는데 결국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또 현물도 그렇습니다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니까 지수는 먼저 앞질러 가는 밑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당분간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현물 선물 그중에서 특히 이제 선물 쪽에 대한 부분이 지수의 영향력이 크다. 오늘 오전장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가 뉴욕 증시 수급적으로 관망 모드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밀렸어요. 네. 이 흐름, 수급적으로 관망 모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일단 그 뉴욕 증시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 갔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갔기 때문에 이게 치고 나갈 거면 대기 매물 또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가야 되는 거래가 늘어야 됩니다.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니까 거래가 늘어야 될 거고. 근데 거래가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안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아직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쉽진 않다. 다만 큰 폭으로 밀릴 그러한 개연성도 크지 않다. 뭐 이런 양면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우지수 거래량의 의미를 좀 두면서 그러한 표현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유라는 건 후행적이기 때문에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계 경제가 부진할 것 같다. 특히 2분기에 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다우지수는 고점을 치고 나서 이런 얘기를 IMF 총재가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는데요. 조금 그 시장을 넓게 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중국, 미국, 유로존에 대해서 세계 경제에 대한 부분을 IMF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세 가지는 지금 화면에 나가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는 뭐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이러한 존재, 이러이러한 전제가 있다면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모호한 가운데 뉴욕 증시 거래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증가되는 뭐 내려오더라도 거래가 증가되면 차익 실현이 되면서 다시 올라갈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으니까요. 뉴욕 증시의 거래가 필요한 부분 이건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의 매매하고 상관도가 있는 것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외국인 흐름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 그런데 외국인 수급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지수도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은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세 번째 포인트가 종목별 재료에 좀 반응을 한다. 이런 네. 흐름을 보면 좀 종목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일단 종목별로는 되는 종목은 된다는 거죠. 네. 올라갔는데 또 갈까? 또 간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지수의 부담감은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은 그걸 빌미 삼아서 매수가 들어와도 많이 안 들어와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와도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개별 종목에 근거 주목하면서 종목을 올려놓은 거는 뭐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올려놓은 건 아니고요. 아침나절에 아침 한 9시 15분 정도에 보통 이제 5분분 차트를 보면서 이제 3개가 지나갔을 때 제가 캡처를 떠서 올려놓은 건데요. 대부분 다 이제 올라선 게 대형주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개별적으로 있는 종목, 뭐 어떤 이슈가 개별적으로 있든 또 실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든 이유가 되는 것들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아침, 낮에 분명히 대형주가 강세였습니다. 중소형주가 답보 상황을 보였고, 근데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올려가는 상황이라면 대형주 상승이 먹히는데, 지금 그 모습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개별 종목의 근거를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이따 다시 하나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종목에 대해서 누군가 사주는가, 그 사주는 이유를 갖다 붙일 것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 대응을 한다면 지수의 움직임이 좀 더디더라도 혹여 내려오더라도 종목으로 수익을 낼 기회는 충분히 있는 시장이 현재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개별 종목들 가운데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업종지수 대형주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나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전기전자 섹터가 많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0.7% 거의 나흘 만의 반등이거든요.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다 하면은 이상하게 외국인들은 팔더라고요. 실적 나온 다음에.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어닝 쇼크거든요. 그렇죠. 8조 때는 유지하지 않겠냐 했는데 7조 때도 저 밑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동안에 그 실적 부진에 대해서 계속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오히려 노출되니까 이제 됐다라고 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또 반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긴 흐름을 보게 되면 올 2월 4일 날 화면에 저기 이제 외국인 선물이라는 타이틀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2월 4일 날 지수가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달 저점이 올라가는 추세권에 있기 때문에 3월, 4월, 5월, 6월 그러니까 4개월간 지수의 저점은 분명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 내려오는데 IT 종목이 영향을 준 적도 있고 운송 장비가 영향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종목이 뭐 실적 그거 그냥 무시하고 가겠다 해서 매수세가 돌아서 올라간다면 추세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게 형성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저점 만들어졌던 2월 4일에 저점 만들고 우상향으로 반등 시도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선물, 프로그램 이런 것들, 파생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빼놓고 프로그램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트래킹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을 보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내용에 갖고 연결시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몇 주 들어오느냐, 또 선물 시장과 프로그램의 상관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시장을 보는 데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장에서 오전장에서 특히나 좀 강세를 보여줬었던 뭐 3D 프린팅 테마주도 있고요. 아이폰 6 또 출시 앞두고 수혜주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그룹핑해서 그룹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테마주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기 전자주가 초반에 강세를 보였는데 그중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3D 프린팅, 그램핀 또 뭐 아이폰 6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좀 있다가 시장이 좀 지나고서 보니까는 또 시스템 반도체 업종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IT에 관련성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움직임에 이 많은 종목군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초에 저점 형성되고 올라가는 것에 프로그램의 영향이 있었고 선물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삼성전자가 반응을 한다면 그 반응의 강도보다 이러한 연결되어 있는 IT 관련 종목군의 반응의 강도는 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수급이 계속되는 IT 부품주는 눌리고 못 가고 하더라도 결국은 반등 가능성이 뭐 지수보다는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이런 쪽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역시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수급 쪽으로도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점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볼까요? 화면으로 먼저 포인트 정리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거래량보다는 체결 강도가 높은 큰 종목에 주목하자. 두 번째는요,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들의 수급을 확인하자입니다. 세 번째 전략부입니다. 조정 시에는 콘텐츠 그리고 방송 서비스 종목에 주목을 하자. 세 번째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좀 구체적이에요. 자, 전문가님 먼저 앞서서 뭐 개별 종목들 근거를 확인하자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거래량보단 체결 강도를 보자고 하셨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차피 시장에 거래는 없어요. 그 뭐 2억주, 3억주 때 되면은 그냥 그저 그렇다 하는 정도밖에 거래가 안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목이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만주가 거래되건 10만주가 거래되건 똑같은 10만주라 하더라도 매수세가 들어와서 체결시킨 것은 매수 체결 강도라고 부르고 매도세가 때려서 만주, 10만주가 된 것은 매도 체결 강도죠. 그래서 매수 체결 강도가 크다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보면 매수세가 매도세보다는 월등하게 결집력이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HTS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종목이 실질적으로 사고자 하는 매수세가 사주느냐, 그래서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월등히 결집력이 크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물론 이제 수급의 연속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 눌리고 또 더디가고 횡보하더라도 결국은 그 매수세의 의미가 매수 체결 강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 체결 강도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오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지수 관련주가 올랐다가 더디어서 지수가 눌렸거든요. 이럴 때는 중소형 종목 또 스몰캡이나 미들캡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은 실적 호전 종목의 수급을 확인하자. 아주 그냥 뻔한 아주 식상한 표현인데요. 실적 호전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적 호전 종목에 대해서 누군가 사줘야 됩니다. 그 사줘야 되는데 오늘은 기관이 사고, 내일은 외국인이 사고, 모레는 투신이 사고, 그 다음날 연기금이 사고, 이렇게 모든 매매 주체가 다발적으로 들어온 거 말고 실질적으로 특정 매수세가 어제, 그제, 모레 연속성을 보이는 종목.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약세였잖아요. 근데 사는 매수세, 메릴린치 이런 쪽은 매수를 계속했다면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계속 봤다면 오늘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빠지지는 않겠다. 이렇게 예상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도, 실적 호전 종목도 어떤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그 매수의 지속성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나한테 수익 줄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5장 조정 시 콘텐츠 및 방송 서비스 종목을 주목합시다라고 올려드렸는데요. 사실 이 콘텐츠나 방송 서비스 업종들은 최근 들어서 많이 움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올라가는 모습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아니면 수급이 교체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눌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눌림목이 되는 거지 하락으로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도 확인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종목을 말씀드리면 뭐 스카이라이프라든지 이건 이제 방송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고, SBS 컨텐츠 허브는 또 컨텐츠 관련된 부분이고요. 뭐 제이 컨텐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부류의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이제 다 왔으니까 팔아 먹어야지 되겠다는 고점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에서 확인돼 보는 상승 1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위로 올라갈 여백의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 본다면 5장의 눌림목 공략해 볼 만한 종목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콘텐츠나 방송 서비스 관련 종목들 중에 좀 매수 체결 강도도 크게 나타나고 또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 매매 주체가 좀 연속성을 보이는 그런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바로 그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세 종목 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이 콘텐트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SBS 컨텐츠 허브도 그렇고요. 또 뭐 스카이라이프도 일부 조금은 좀 떨어지지만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뭐 딱히 이제 세 종목을 대직해 드렸다고 해서 그 종목을 특정해서 보시는 것도 물론 뭐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조건식에 맞는 종목을 방송 컨텐츠나 또 뭐 이 방송 서비스나 이런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에도 좀 연결시켜서 대입을 시켜보는 그러시다면은 충분히 5장에 종목별 수익 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시장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콘텐츠랑 방송 서비스를 잠시 제외해두고 실적 호전주 하면 대표적으로 뭐 SK하이닉스, 좀 LG 디스플레이 지겹도록 많이 듣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의 특정 매매 주체 혹은 매수 체결 강도는 어떻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종목들은 사실 지수 관련 종목이라고 하는 것에 연관이 돼 있잖아요. 인덱스 종목이거든요. 인덱스 종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영향과 선물의 영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몰캡, 미들캡은 그런 데서 좀 비껴나 있는데 그래서 체결 강도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프로그램과 또 선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지금 말씀드렸던 체결 강도보다는 또 매수세의 연속성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순간순간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에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IT 종목에 대해서 체결 강도가 좀 높아지는 종목은 아까 그 특정 종목으로 그 특징 종목으로 얘기됐던 그런 테마 종목분들이 훨씬 더 체결 강도가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주라고도 볼 수 있겠는 뭐 3D 프린팅, 그래핀, 그렇죠. 아이폰 6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은 매수 체결 강도가 좀 큰지 확인해보면서 접근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장 전략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하재누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포인트 함께 했습니다. 어느덧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1시를 지금 6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다면 오늘 오후 4시에 종목 카운슬러가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오후 4시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요.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